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주말에 유 좀 도와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번 주는 좀 힘들어서요. 라고 쳤다가 지웠습니다. 사실 저도 좀 바빠서. 라고 쳤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보낸 건 네, 알겠어요. 였습니다. 폰을 내려놓고 왜 이렇게 찜찜한지 모르겠는 채로 주말 계획을 지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오늘은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분석합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겁이 나서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거절을 못해요? 라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냥 착해서요. 다른 사람이 실망할까봐요. 관계가 나빠질까봐 무서워서요.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진짜 원인은 뇌의 편도체에 있습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경보장치입니다. 뱀을 봤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반응, 그게 편도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아니요 라는 말을 뱀과 똑같이 처리합니다. 생존의 위협으로 읽는 겁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먼 연구팀이 사회적 거절 상황에서 뇌를 스캔했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절을 경험한 사람의 뇌에서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이 함께 활성화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절당하는 게 무릎을 다치는 것만큼 뇌에서는 아픈 경험으로 처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통증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절을 하면 상대가 저 통증을 느낄 거라는 걸 자기 몸으로 먼저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울 뉴런입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게 하는 뇌의 공감 회로입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회로가 더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느낄 실망을 내 감각으로 미리 느껴버립니다. 거절하기도 전에 이미 죄책감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뇌가 너무 빠르게 상대의 감정을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태어날 때부터 고정된 게 아닙니다. 학습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건화된 공포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 부모나 주변 어른이 실망하거나 화를 낸 경험, 그런 말 하면 못 쓴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은 경험, 그런 경험들이 뇌에 하나의 신호를 심었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그 신호는 성인이 된 지금도 편도체를 통해 그대로 발동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상사든 친구든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한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손실 회피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를 얻을 때의 기쁨보다 잃을 때의 고통을 약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절이 곧 관계를 잃는 일로 계산됩니다. 아니요, 한마디가 관계 전체를 잃는 손실로 뇌에서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감정적으로는 거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고 결국 네 라고 말하고 나서 혼자 지쳐서 쓰러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절을 못하는 이유, 나는 착한 사람이라서, 배려심이 많아서, 이기적이기 싫어서. 실제 심리 메커니즘은 다릅니다. 편도체가 거절을 생존의 위협으로 처리하고 거울 뉴런이 상대의 실망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며 손실 회피 본능이 관계를 잃을 것 같은 공포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착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공감 능력이 나를 보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소모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네 라고 말할 때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잠시 불안이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진짜 편안함은 상패가 유지됩니다. 불안의 일시적 감소는 금방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음 부탁이 오면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정 강화라고 합니다. 불쾌한 자극을 없애는 방식으로 행동이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공감이 되셨다면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심리기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뇌의 반응 방식을 바꾸는 구체적인 도구입니다. 첫 번째, 감정 명명 기법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활성화가 낮아집니다. 매튜 리버먼 연구팀이 fMRI 실험으로 확인한 기법인데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겁니다. 오늘 할 행동은 간단합니다. 거절해야 할 상황이 오면 속으로 딱 한 문장만 하세요. 나는 지금 거절이 두려운 상태다.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반응이 줄어들고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 두피질이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 24시간 지연응답 규칙입니다. 즉각적인 뇌는 편도체가 주도한 반응입니다. 24시간의 간격은 전전 두피질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이성적 판단이 감정보다 늦게 작동하는 뇌의 구조를 역이용하는 기법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고 내일 알려드릴게요. 한 문장이면 됩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네와 아니오는 처음으로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 거절 문장 사전 제작입니다. 뇌는 새로운 상황에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기존에 저장된 패턴을 꺼냅니다. 거절 문장을 미리 만들어두면 위협 상황에서도 새 회로가 아니라 준비된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 당장 메모장을 열어서 자신만의 거절 문장 3개를 써두세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입니다. 이번엔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다음엔 함께하고 싶은데 이번엔 어렵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유가 없어요. 이 문장들을 실제로 저장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읽어만 봐도 뇌에 경로가 생깁니다. 이 마인드 스킬 3가지를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게 저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부탁이 왔을 때 생각해 볼게요.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처음으로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경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거절을 주로 못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너무 잘해서 오히려 관계가 멀어진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마인드 알고리즘이었습니다.